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차남과 관련한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 잡았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지난 11일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판매가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이취임식이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난 17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의혹을 본격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공화당 간사 제임스 코머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은행 거래 내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약 150건의 수상한 금융활동 보고서가 있다는 건데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에 금융 서류를 요청했지만 재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각종 조사를 의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한 증인 소환과 청문회도 가능해졌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부터 탈세와 뇌물수수, 돈 세탁 혐의로 델라웨이주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정계에 있던 2014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마스에 취업해 매달 최대 5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재벌로부터 다이아몬드 등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코머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강도 높은 공격이 예상됩니다. 한때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꼽혔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지난 11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붕괴 위기에 놓인 FTX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회사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창업자인 뱅크먼 프리드 전 CEO가 자동 삭제되는 대화 플랫폼을 사용한 탓에 중요한 회사 결정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러난 창업자를 대신해 회사를 맡은 구조조정 전문가 존 베이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자신의 40년 구조조정 경력에서 이렇게 완전한 기업 통제 실패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FTX는 회사 자금을 직원들의 주택과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으며 회사 직원 전체 명단조차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사 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 하원은 내달 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창업자 등 경영진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SNS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8일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위터의 유료 계정 인증 서비스 도입 등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SNS가 사기와 사칭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정책을 담당했던 주요 임원들이 해고되면서 개인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연방거래위원회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벌어진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트위터의 최근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가 9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급격한 모기지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시중 부동산 매물 감소 등과 씨름하고 있다는 건데
10년 만에 가장 느린 판매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43만 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9월보다 5.9%, 지난해 10월보다는 28.4% 감소한 것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주택 매매 건수 감소 요인으로 계절적 요인을 비롯해 모기지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0월 전국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9,100달러로 1년 전보다 6.6% 상승했습니다. 반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주택 가격은 매매 건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9,544달러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주택 판매량도 대략 4,800채로 지난 9월보다 16% 감소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하고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동맹국들,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19일 제29대와 3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합니다. 홍승원 신임 회장을 통해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우리 한인 사회의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거. 예를 들자면 장학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리더들을 키우는 부분,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 우리의 역사를 좀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미 동남부 한인회연합회 홍승원 회장은 동남부 지역 각 한인회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잘 활용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 있는 그 5개 주에 있는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27개 지역 한인회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한 5-6배 이상이 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미팅을 해서 만날 때도 있지만 사실은 SNS나 아니면 온라인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는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줌을 통한 미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너무 아주 편해지는 순간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진정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아틀란타에서 주로 그 미팅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저희가 5개 주가 있기 때문에 그 5개 주에 한 곳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싶습니다. 홍승원 회장은 한인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표율을 높이며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려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방문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빈 살만 왕세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일본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회담은 물론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의 형편이 좋은 시기에 고위층 방문이 조기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차기 지도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누가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것인가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제프리스가 오는 30일 당내 경선에서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상하원을 통틀어 정당 대표로서 첫 흑인이 됩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원들이 레드컵 데이 날에 맞추어 17일부터 113곳의 매장에서 파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약 25개의 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각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무 일정 조율, 더 많은 직원 교육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 12월 뉴욕 버팔로 매장에서 처음 노조가 결성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회사가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섭 없이 조합원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